200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62세의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50대 중반의 남자 최동욱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그만 잊으시죠.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 아닙니까? 진수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최 사장,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복수는 차갑게 식힐수록 더 달콤한 법이지요. 1982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박진수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내 수경과 두 딸,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의 절친한 친구 최동욱은 같은 동네에 살며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진수는 동욱을 친형제처럼 믿었고 회사의 중요한 재무 관리까지 맡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들린 이상한 소리. 침실에서 들리는 아내의 신음소리. 그가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침대 위에는 그의 아내와 최동욱이 있었습니다. 수경은 비명을 질렀고 동욱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진수야,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진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소주병을 앞에 두고 밤새 울었습니다. 20년 우정이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다음날 아침 찾아왔습니다. 회사 경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계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진수는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좌에 있던 3억 원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최동욱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 수경이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동욱 씨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진수의 곁에는 이제 갓돌이 지난 아들만 남았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진수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박진수 그 친구,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대. 사업도 말아먹고 완전히 망했어. 수군거림이 진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업고 구멍가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한때 직원 10명을 거느리던 사장님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을 재우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언젠가 반드시. 5년이 흘렀습니다. 1987년 진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경비 일을 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며 돈을 모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들 민호는 아버지의 고생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고기 먹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곧이야 아빠가 꼭 잘 살게 해줄게. 그동안 최동욱은 진수의 돈으로 사업을 키워 성공한 건설업체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TV 뉴스에 종종 등장하며 성공한 기업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수경은 그의 부인이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진수의 두 딸은 최동욱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진수는 신문에서 그들의 소식을 볼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헐값에 나온 빌딩과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IMF 때 부동산을 사다니 완전히 정신 나갔어.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그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경제서적, 부동산 책, 투자이론. 도서관이 그의 학교였습니다. 최동욱의 회사는 IMF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과의 연줄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진수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며 그의 동향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는 인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사둔 부동산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재력을 몰랐습니다.
아들 민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모실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단다. 2003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최동욱의 회사가 신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진수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최동욱의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 개인 빚, 정치인들과의 뒷거래, 비자금 조성, 탈세 내역,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진수는 가짜 투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동욱에게 접근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최동욱은 진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친구는 너무나 초라하게 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진수가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박진수 씨 아니십니까? 진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최동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수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저냥 살았지. 자네 소식은 신문으로 종종 봤네. 대단하더군. 최동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가 여전히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운이 좋았지. 혹시 일자리 찾나? 내 회사에 자리 하나 줄 수 있는데. 그의 말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네. 나는 작은 투자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 사실 자네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어서 연락했네. 최동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데? 진수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10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최동욱은 기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역시 옛 친구가 최고야. 이번에 잘 되면 큰돈 벌게 해줄게.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면 뒤에 차가운 눈빛을 감추며. 그럼 다음 주에 계약서를 검토해보세. 변호사와 함께 가지. 일주일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진수는 최동욱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재무관리에 깊숙이 관여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최동욱은 그저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2달 후 진수는 최동욱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그 순간입니다. 최동욱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진수야, 요즘 프로젝트가 잘 풀려가고 있어. 자네 투자금도 곧 2배로 불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욱아, 이것 좀 봐. 최동욱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에는 최동욱의 모든 비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바친 뇌물 내역, 허위 회계 장부, 탈세 증거, 프로젝트 자금 횡령 증거, 심지어 수경과의 불륜 사진까지 20년 전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진수가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최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자네는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지. 내 아내, 내 돈, 내 명예, 내 인생을. 나는 그날부터 오늘만을 위해 살았네. 최동욱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수야, 옛날 일은 정말 미안했어. 내가 보상할게.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진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돈?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나? 자네 회사 부채의 10배는 될 걸세. 최동욱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진수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준비했네. 자네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이 서류들은 내일 아침 검찰에 제출될 예정이야. 자네 회사는 물론이고 자네 개인도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게 될 거야. 최동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진수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 인생을 망치지 말아줘. 하지만 진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인생을 망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20년 늦었네. 그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수경에게 안부 전해주게. 그녀도 곧 이혼 소송에 휘말리게 될 거야. 자네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면 그녀가 자네 곁에 남아있을지 궁금하군.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신문의 이면에 최동욱의 비리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수경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수의 계획대로 돌아갔습니다. 2주 후 진수는 아들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최동욱이 구속됐더군요. 혹시?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한 일이야.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복수는 아빠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진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말이 맞아. 나는 복수를 위해 20년을 살았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이제는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민호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제가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6개월 후 최동욱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경은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그녀는 이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진수는 그녀를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수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진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대가를 치르고 있군요. 이제 우리는 서로 남남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진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선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복수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지만 이제는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2005년 진수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진수는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그날 저녁 진수는 민호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아빠, 후회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복수는 필요했어. 하지만 복수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이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민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어느 날 진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최동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진수에게 나는 지금 감옥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생각하며 살고 있네. 자네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네. 자네는 복수를 성공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자네 자신을 잃지 않았네. 그것이 자네가 나보다 나은 이유일 거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게나. 진수는 편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2010년 진수는 70세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결혼해서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진수는 손자를 안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수를 위해 20년을 살았단다. 하지만 너는 사랑을 위해 살아야 해. 미움은 사람을 파괴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만든단다. 손자는 웃으며 할아버지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은 복수의 도구였어. 이제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바꾸고 싶네. 그는 장학재단, 무료급식소, 노인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선한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진수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지. 복수를 위해 살았지만 결국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 민호가 손자를 데리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진수는 웃으며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셋이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아버지가 쏜다. 그들은 웃으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노을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